새벽 5시. 플라스틱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봉지 속에 담긴 플라스틱들은 그렇게 트럭에 실려 여행을 시작합니다. 트럭에 실려 도착한 곳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이곳에 모인 플라스틱들은 조금은 남루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오르면 다양한 플라스틱들은 재질별로 분류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모든 플라스틱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엔 선택받지 못한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일부는 소각장으로 보내지거나 땅에 매립된 채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열심히 분리 배출해라 그래갖고 열심히 정말 분리 배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수거를 해갖고 갑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가서 재선별을 하는데 재선별 후에 다시 이렇게 보면 한 50%, 60%가 다시 쓰레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활용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죠.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낮다라는 그 이유는 이게 돈이 별로 안 된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팔아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서 쓰레기로 버리는 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 처리 시설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플라스틱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바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차여 구르고 굴러 거리의 여행자가 되는 플라스틱. 때론 친구를 만나기도 하죠. 바람에 실려 하늘을 날며 세상을 구경하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태풍은 플라스틱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하천으로 떠내려온 플라스틱은 여행의 속도를 냅니다. 몸이 가벼워 물에 잘 뜨다 보니 하천을 타고 정처 없이 흘러 강에 다다른 플라스틱.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는 플라스틱의 여행은 고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플라스틱이 다다른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과연 바다를 여행하는 플라스틱들은 얼마나 될까? 전라남도 완도. 이곳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온 플라스틱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플라스틱들이 저 연안에서 버렸던 것들이 지금 해안 육지 끝까지 밀려오는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티브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안까지 밀려온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완도에서는 13년째 연안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 해안가 쓰레기의 80% 이상이 육지로부터 흘러든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바닷속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피가 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가라앉아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다이버가 건져 올리는 것들 역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완도 해경이 모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수차례 트럭으로 옮겨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인 쓰레기 중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자가 적혀있는 라이터와 생수병 라벨이었는데요. 생수병에 적힌 생산지는 중국 항저우, 라이터는 1300km나 떨어진 대만의 한 식당 판촉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여행은 국경을 넘나들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는 플라스틱 병에 GPS를 장착해 그 움직임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장수포항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 병을 띄워봤는데요.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3시간 동안은 별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1시간 만에 해류를 타고 5km를 북상했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을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 때는 가볍고 가공이 아주 쉽게 돼서 여러 가지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썼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가 되었을 시점에 되고 보니까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예요. 가벼우니까 물에 잘 뜹니다. 바람에도 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은 물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물을 따라서 바다로 이르게 되죠. 과연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더 먼 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마치 유령들처럼 말이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하와이 북쪽에 마치 섬과 같은 형태로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직접 탐사한 메리를 만나봤습니다. There we were in the middle of the ocean, and there's this beautiful blue, pristine water.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come across areas that look like you're sailing through a garbage dump. I'd say over 90% of what is there is plastic. In fact, from our personal experiences, it was probably closer to 98 or 99%. Because the only things we found other than plastic there was one palm tree. 해양 원정 연구소에 의해 확인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크기는 무려 프랑스의 2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I mean, it's incredible when you're in the middle of the ocean. You know, we were 1,200 miles, 1,500 miles, 1,700 miles offshore. And here is what looks like our garbage. Much of it looks like what one would throw away in their own garbage. Often people feel that the debris in the ocean comes from ships. And according to studies done by the United Nations, about 20% of it does come from ships. But 80% of it comes from watersheds. It comes from rivers and city. 몸 길이가 1m에 달하는 이 아름다운 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알바트로스. 하와이 일대의 집단으로 서식하는 녀석들은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Many animals mistake plastic for food, whether it's albatrosses on
Pacific Islands that have actually, scooped up toothbrushes or lighters or other hard plastic. 이것은 비단 알바트로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새 100만 마리와 10만 마리가 넘는 해양 포유류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도록 플라스틱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여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에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플라스틱 수프처럼 변해버린 이 바닷물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It might slowly flake apart, but that just makes smaller pieces that fit into the mouths of smaller animals. The plastic floating on the top, the stuff on the bottom is actually, things like, plankton, fish eggs. It's kind of hard to tell from here.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바닷속을 떠도는 것은 직접 플라스틱을 먹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생물학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Plastics act kind of as a sponge and they absorb other chemicals. And so you get all sorts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that are drawn to the plastic. 살충제인 DDT와 발암 물질들을 고농도로 농축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먹이 사슬을 타고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ny sort of chemical that stays in the body, for any level of the food chain, the concentration of that chemical will increase. So if the little plankton have 0.01% of the chemical, then the fish eating them, there aren't going to be as many fish on the next level. So all of that chemical will just concentrate in the fish's body. So it might be 0.5, and then you go up again, and it might be 0.25. Up again, it could be 0.5. And then humans are, many of the fish that we eat are large predators, 2 or 3 levels up the food chain. Things like sharks, swordfish, tuna, and we're eating all of the chemicals that the whole food chain below that tuna consumed. So this is very, very worrisome for any of these chemicals like DDT or other pesticides that persist in the body.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플라스틱,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된 셈이죠. 인류에게 미치는 플라스틱의 영향, 과연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서만일까요? 실생활 속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